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학력평가 경제 해설 강의를 맡은 박보입니다. 지금은 총평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점검해보고 문제별로 한 번씩 짚어봐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반에 경제 선택한 학생이 있거든요. 경제 선택한 학생이 선생님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 딱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까 오늘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 소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4월을 잘 보면 좋죠. 잘 보면 좋지만 앞으로 점점 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개 단원이 있잖아요. 5개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자면 1단원의 5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유형, 생산, 소비, 분배, 그리고 주체, 객체하는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 문제 있죠. 기회비용 문제 어려워했을 거야. 1학년 통합사회 할 때는 어려워했지만 여러분 개념 강의 듣고 수특 봤다면 수특에 있었던 문제들보다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경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경제 체제 유형이라든가 이윤국대와 총수입, 총비용 계산에서 이윤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수요 공급의 변동 4번 문제였죠. 그리고 시장 균형의 변동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 잉여 구하는 거 있었어요.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이것도 그렇게는 어렵지 않게 나온 편입니다. 가격 규제 정책, 그래서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 출제가 됐어. 그리고 외부 휴가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시간 좀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요. 10번 문제가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2단원에 바로 이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 4문제예요. 3단원의 4문제. GDP 관련해서 국내 총생산 관련해서 실질 GDP와 명목 GDP 관련된 문제 꼭 출제되는 거죠. 고용지표 안 어렵게 나왔고 인플레이션 유형,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도 그렇고. 4단원 여기 그래서 4문제 나왔고요. 4단원에도 4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짐작했던 내용, 절대우위, 비교우위론 안 나오면 섭섭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꽤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고난도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의 효과는 작년부터 해서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 환율 변동의 영향 문제 맨날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경상수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우리 반 아이의 경우는 여기까지는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금융자산의 유형, 주식, 채권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단리와 복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특강 풀었다면 풀 수 있었을 만한 문제, 물론 숫자가 좀 복잡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3번 문제, 실질 GDP, 명목 GDP에서 바로 물가 상승률하고 명목 GDP 증가율 비교해서 실질 GDP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거, 얘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 한 2~3문제 정도 이와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문제 풀어보고 수능 특강 문제도 또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동하는 경우에 판매 수입 예측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 단리와 복리 자주 출제됐던 주제가 아니라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외부 효과. 그래프로 많이 연습했던 거 적용해 가면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비교 우위 문제야 뭐 늘 그랬으니까. 그리고 환율 변동할 때 원달러 환율은 많이 하는데 원엔 환율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막 멘붕 온 듯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원엔 환율 나온 거, 원엔 환율,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달러 할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제를 시작할 때 많이 고민하고 시작했을 거야. 근데 막상 3월, 4월 해보니까 어때요?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선택했다고 하면 밀어붙이는 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3월보다 4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6월도 마찬가지야.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수능 특강 다 풀었어.
그 다음에 기출 다 풀었으면 그냥 무조건 5, 4, 3, 2, 1등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그냥 쭉 가는 직선거리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힘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가는 힘을 기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열심히 해설해 드릴게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력평가는 그래요. 1번 문제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